네, 민경우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역시 스타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몸소 가짜뉴스 피해를 겪은 당사자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짜뉴스 사회 흉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이게 몸으로 겪었잖아요.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내용이고, 근데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민경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저도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먼저 아까 이제 책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속칭 죄와 벌이라는 책을 10월달에 출간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생각보다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이제 민경우 대표님이 또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을 좀 출간을 하셔갖고 지금 절차리에 판매 중이니까 지금 광고 좀 하자면 이따 가실 때 여기 교보문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두 권 중에 한 권이라도 좀 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책 출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속칭 이제 민주당 계열에 반하는 쪽에서 책을 출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판사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판 업계 자체도 대부분 이제 속칭 좌파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출간을 안 해준다는 예를 들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책 출간하는 출판사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책 유통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책인데 또 중요하냐? 책이 또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은 저는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밖에서 이렇게 외치고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 모든 힘은 이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적 힘이 제가 봤을 때는 속칭 이제 민주당 계열과 아닌 계열이 한 9대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앞에 이제 4시 10분 김영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코미디계도 방송계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편향돼야 된다, 이게 무조건 욱하면 해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면 맞아야 뭘 하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적인 거에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뉴스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다른 분이라 최초로 강요미수라는 이상한 제명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202일 동안 있었는데요. 물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만 202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200일 동안 감옥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 수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이때쯤 되면은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머리통을 깨는 듯한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도 이를 팍팍 갈면서 어떻게든 나가서 복수해야겠다, 이걸 다 되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무죄를 확정을 받았고, 제가 지금 이제 저하고 엮인 사람들, 저한테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시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김어준, 최강욱 이런 대표적인 빌런들이에요. 이 사람 거기다 이제 KBS, MBC도 저한테 가짜뉴스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파는 인간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거의 죽여놔요. 반 죽여놓고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제보자 보통 이런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보자가 어디선가 알지 못한 제보자가 등장을 해서 폭로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만배 신앙님 때 나왔지만 뉴스타파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김대엽 사건 때는 오마이뉴스에서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그걸 다루고, 그걸 이제 KBS나 MBC에서 대대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공영방송에서 이걸 이제 가짜뉴스를 무한 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또 선거 때만 되면 또 되풀이가 돼요. 이게 항상, 근데 이게 왜 되풀이가 되냐?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에너지 대비해서 결과물이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로 인해서 선거 결과도 좌지우지가 되고, 지난번도 0.7%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는데, 그 보도가 조금만 더 파장이 있었다면 지금 대통령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받아가지고 대선 이틀 전인가 그 네 꼭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난놈이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재명은 아주 그 뭐가 하나도 안 먹히는 난놈.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리 검사 이런 식으로 딱 보도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MBC가 또 어떻게 보도를 했나 보면은 MBC가 대선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PD수첩에서 보도를 해요. 저는 이런 식의 보도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보도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좌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계속 모니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뭐 KBS 사장님 바뀌고 약간 앵커 바뀌고 이런 식이지만 지금도 KBS 라디오 봐도 민원연 출신 패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전부터 나왔던 좌파 언론 출신들 패널이 나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안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밸런스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그래갖고 그 KBS 한번 홈페이지 가셔갖고 라디오 프로그램 쭉 보시면은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왔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사회 흉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짜 뉴스에 한번 사람이 매도가 되면은 인생 진짜 끝납니다. 완전 인생 끝나요. 저에 대해서는 뭐 KBS가 제가 구속되고 난 다음 날에 어떤 보도를 했냐? 저랑 한동훈이 부산에서 총선용 선거 공작을 했다고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에 제가 뭐 총선에서 국힘이 이겨야 윤석열한테 힘이 실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무슨 그래픽까지 만들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동훈이 그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면서 같이 언제 보도할지 날짜까지 조율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가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이 KBS 기자랑 그다음에 그 KBS 기자한테 알려준 그 신문 검사를 기소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게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인생 끝나는 거고 KBS는 법정에 나왔고 이게 허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도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시민, 김어준,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보도를 한 이후에 3일 이후부터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사기꾼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최강욱 기소가 되고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댓글 보면은 그 댓글이 그대로 달려요.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요. 정말 엄청난 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강욱한테 민사도 걸었는데 민사 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민사 300 나왔습니다. 제가 이겼는데 이동재한테 300만 원 불어줘라. 우리나라 그 명예훼손 재판이 이런 수준이에요. 이러니까 가짜뉴스를 더 마음 놓고 유포하죠. 김어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어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제가 송치시키는데 20개월이 걸렸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시키는데 유죄 의견으로,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시키는데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군대도 1년 6개월인데 1년 8개월이 걸려요. 김어준 하나 송치시키는데. 이런 식이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일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김어준한테 죽었어요. 근데 제가 김어준한테 또 민사를 걸었고 민사를 또 이겼습니다. 이게 또 얼마가 나왔게요? 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재판 비용 제가 이런 소송 비용 떼고 변호사 비용 떼고 저한테 그냥 생수 한 병 사 먹을 돈 정도 남아요. 진짜 이러니까 가짜뉴스를 마음 놓고 유포를 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고 유시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짜뉴스 유포했는데 이거 지금 경찰 단계에 있는데 제가 가짜뉴스 유포했다고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 이후로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 사람들 전략이 그거잖아요. 아님 말고 무슨 실컷 가짜뉴스 유포해놓고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피해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금전적으로도 제가 이제 피해 본 거 이런 게 지금 한 2억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소송 비용 이런 거 된 거 몇 천만 원이고 이런데 무죄가 확정됐다고 저한테 나온 돈이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이면 제가 변호사 좀 띄워주고 모닝 한 대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그래서 가짜뉴스가 사회의 흉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도 써온 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퍼지는 까닭에 이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한 번 퍼지면 온라인에서 이게 저에 관련해서 기사가 2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십만 개가 이미 퍼졌는데 이거 언제 다 지우나 싶은데 살아서 못 지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탈진실 시대가 돼갖고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그에 대해서 뭐 경제적 피해, 사회불안 조장 이런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 때마다 국민을 이제 선동하는 흉기로 가짜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이런 그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종류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놈들이 가짜뉴스 뭐라고 유포하는지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활동을 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가짜뉴스 유포한다 싶으면 방송국에 전화했고 왜 가짜뉴스 유포하냐 하고 따끔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언론사나 뭐 유튜브나 뭐 누구나 간에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렇게 항의를 할 경우에 그 항의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끝까지 가져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갔다 온 사람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지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예.